안녕하세요. 오늘의 장중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장중 하락했었지만, 장 초반 하락했었지만 그 바로 수급 몰리면서 가파르게 빠른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흐름에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주된 상승 요인이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적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초반에 그 하락 전환까지 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일단 그 장중에 일본 키옥시아가 갑자기 10% 넘게 상승한다는 그런 이슈가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야.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잠정 실적이 7월달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이 7월 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니까 이제 삼성이 영업이익 86조, 하이닉스 64조 폭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30에서 35% 좀 안 될 거야. 한 35% 정도 하락했거든요. 고점 대비하면은.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급락할 정도의 요인인가? 왜냐면 이익 전망치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베이스로 하면은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30% 넘게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200만원 초반대면 사람들이 앞자리가 바뀌었죠. 앞자리가 300만원까지 찍었었는데 이제 200만원까지 하락했다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엄청 싸 보이는 거죠. 100만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가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키옵시아 그 급상승 이슈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몰리면 코스닥에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6월 28일, 6월 말 자료를 보면 이제 동전주, 저 PBR주 퇴출을 하겠다. 내달 초니까 이제 7월이죠. 이제 7월 초반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닥 그 활성화 정책이 다시 한번 진행될 거다. 그리고 언제? 7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쏠렸던 수급이 코스닥으로 일부 이동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코스닥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반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월달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수급이 완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완전히 빠져나갔거든요.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이 코스피로 몰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코스닥 밸류업 정책, 그러니까 이제 저 PBR주도 이제 퇴출을 해버린다 그 으름장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 PBR이란 건 자산가치 대비 주가총액이 낮은 거잖아요. 그 자산가치가 괜찮은 우량한 기업들, 걔네들은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동전주 역시 병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코스닥에서 한번 퇴출당하면은 다시 재진입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 상장 기업들은 퇴출되지 않기 위해 이번 달에 주가 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7월 때는 아마 코스닥의 그 시대, 코스닥이 우세한 그러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리밸런싱 끝났잖아요.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매도 압박이 컸는데 이제 리밸런싱 끝났으니까 이제 오히려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7월 통상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제 계속 7월달 기사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그리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코스닥 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코스닥은 적은 금액으로도, 그러니까 적 돈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가 무척 좋아요.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아요. 누구보다? 코스피보다. 하지만 문제인 건 있어요. 코스피가 벌어들이는 돈이 700에서 추정치가 800조 정도 되는데, 코스닥은 1000 몇백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조가 안 된다고 해요. 10조 미만이라고 해요.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순이익 추정치가. 순이익이 이렇게 현저히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코스닥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죠. 실적이 아니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 체크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해서 코스닥 종목들을 언급드렸었고요. 근데 오늘은 코스닥 종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가온전선이라는 전력 설비 테마, 이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선 쪽이 괜찮거든요. 지금 코스피 전기 전자 업종에 속해 있는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가온전선은 대주주가 따로 있어요. 대주주가 여기 LS전선이 무려 80% 넘게 보유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렇다는 거는 시장 유통된 게 20% 미만이 난 거죠. 20%도 안 되는 물량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물량이 적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적은 매수만으로도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LS전선이 이거를 매각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물량은 잠겨있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상승, 그러니까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주 모멘텀이 있거든요. 가온전선은 전력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버스트업트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은 가온전선 역시 수주 계약을 따내기 쉬워지겠죠. 그리고 특히 가온전선 미국의 자회사 CUS 이걸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혜를 받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온전선의 주가가 현재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쉬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가온전선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상승하고 횡보하고 두 번째 파동 보이고 있죠. 여기서 또 눌릴 수도 있는데, 눌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 파동, 상승 삼각수렴 딱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되고요. 왜냐면 이거 돌파하면은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면서 갈 거예요. 왜냐면 전력 설비는 정부에서도 밀어주려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전력 관련 쪽으로 전력 산업의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계속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이 소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GPU가 더 성능이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력 밀도하고 냉각 성능을 요구하는데 냉각을 시키려고 해도 전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GPU 돌릴 때도 전력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전력도 같이 그 성장해야 돼요. 왜냐면 전력이 없으면 전력만 하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트럭 같은 데다가 막 엔진 그 돌려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뽑아내는 그런 편법을 쓴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단기간 내에 전력을 확보하는 게 엄청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확충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그 전력망도 확보를 할 때 그때 당연히 가온전선에 그 버스트업트, 그러니까 버스트업트라는 게 대용량 전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해 주는 건데, 이거 역시 같이 그 사용량이,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AI는 결국에는 이제는 초기 단계라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와요. 왜냐면은 지금보다 더 큰 그 AI 패권 전쟁을 위해서 지금 오픈 AI가 이번에 그 정부의 5% 지분을 양도한다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게 나온 이유는 오픈 AI는 자생이 안 돼요. 자생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돈을 못 벌잖아요. 왜냐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물론 돈을 벌고 있긴 한데 버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요. 지출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이 그 돈을 더 땡겨 와야 되는데, 이제 돈을 더 땡겨 오려고 하다 보니까 땡겨 올 수 있는 데서 웬만해서는 다 땡겨 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그 돈을 땡겨 오려면 어디에 땡겨 올까 하니까 그 중 하나가 정부다. 왜냐면 정부가, 미국 정부는 중국이랑 싸우는데 중국은 AI에 미래를 걸었어요. 사활을 걸었어요. 그래서 중국 역시 그 반도체 규제를 한 이유 중 하나가 AI 패권 전쟁 때문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슈, 우주 관련 이슈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모든 게 다 AI로 귀결되는 거예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것도 18년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그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AI 패권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중국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냥 돈 달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냥 일개 기업에 왜 돈을 줘야 돼? 세금이잖아요. 이거 왜 세금을 써야 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5% 지분을 줄게. 그럼 오픈 AI가 그 살아남고 이제 AI 경쟁에서 그 이겼다, 치킨 게임을 이겼다 하면은 그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쓸어담는 것 이상으로 더 벌 수 있는 게 AI 산업. 왜냐면은 모든 움직이는 AI 최종 단계는 피지컬 AI니까 모든 움직이는 물체 혹은 그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박에도 AI가 적용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사물 인터넷이고 뭐고 다 AI가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돈을 다 쓸어담는 기업은 AI 기업이 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투자가 계속돼야 돼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기면은 돈을 쓸어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5%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주주한테 환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미국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받은 돈을 돌려주는,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오픈 AI가 지금 미국 정부에 그 양도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의 꼼수라는 거죠. 그 AI 부정 여론 달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오픈 AI는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도 AI 산업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쪽 모두 지분을 양도라 하면은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고, 왜냐면 나중에 그 주주환원 정책 할 때 국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약간 꼼수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AI 때문에 발생된 거고, 그 중에서도 AI 그 전력 설비 이쪽에
그 강하게 주목받을 거다. 그래서 가온전선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 말고 대한전선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관련 산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주가가 괜찮은데, 보시면은 효성중공업은 불과 1년 전에 얼마였냐면은 3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죠. 물론 이게 한 30% 정도 떨어져 갖고 이 모양인데, 지금 470만 원에서 32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급등한 이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왜 생겼냐? AI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반도체랑 비슷하죠. 반도체 그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이때 25년 4월, 이때 8월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성장했죠. 이 모든 사이클은 그 AI 생태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를 지금부터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전력 테마.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바로 원래는 원전이었거든요. 근데 원전은 짓는 데만 최소 7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32년, 35년 막 이렇게 지금 지어서 그때 뭐 원전 한 기가 아마 완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원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하죠. 대신 이 차세대 원전으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이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전력기기 이쪽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효성중공업, 그 LS 일렉트릭,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온전선, 이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H현대 일렉트릭도 있는데, 어쨌든 그 3대장이랑 가온전선까지 해서 그 4대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적으로 살펴봐도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모멘텀으로 봐도 엄청나게 좋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가 조정 줄 때 오히려 저가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매수가 가능한 분야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략하게 전력기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따 나중에 더 세밀하게 보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이 나쁘지 않다.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선물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체결 시각 12시죠. 지금 거래 순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은 미래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 미래 가치가 상승할 걸로 베팅을 하고 있는, 특히 누가? 외국 엉아들이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마감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은 흔들릴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중기적으로, 그리고 7월 달에 코스닥이 달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시라. 그리고 오늘 딱 두 가지 짚어드렸죠. 전력기기, 그리고 코스닥, 이 두 가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코스닥은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장은 오후로 갈수록 매수가 줄어요.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를, 그리고 그 중순 하반, 그 7월 말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 전력이랑 코스닥 쪽이 괜찮을 거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는 채널에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거든요. 관련 채널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활용해서 여기에 문자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관련된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실시간 데이터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장 마감 후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